정부는 25년 8월 14일 개최된 경제장관 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 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는데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사회간접 자본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5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5년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5분기 연속 하락하고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것이 우리 투자 전략과 주거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건설 경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죠. 기준금리가 1%에서 3.5%까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공사비가 상승되었죠. 원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공사비 지수는 2020년 대비 30% 가까이 상승했고, 또 지방 인구가 감소했죠. 2017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가 93만 명 줄면서 주택 수요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었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부실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공사 지연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즉 수요도 줄고 비용은 오르고 자금 출도 막힌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세 가지 전략이죠.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방주택시장 활성화입니다. 공공공사 지연 방지와 신속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공사비 부담 완화인데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건설 경기에 되살리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죠. 세제 혜택 강화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 6억 원 이하, 전용 8사 이하라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양도세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 12억까지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됩니다.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해 줍니다. 0.05%죠. 공정시장가의 비율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고, 취득세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구입 시 최대 50% 감면해서 이 조례의 25% 감면해서 50%까지 취득세도 감면해 줬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죠. LH가 미분양 주택 8,000세대를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죠. 허그는 건설사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건설사가 환매할 수 있는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정상화시키는데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앵커리지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건설사에는 2조 원 규모의 특별보조금이 신설되고요. 부실 사업장은 공매 가격을 시장에 맞게 조성하면서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핵심은 지방 미분양을 줄이고 건설사가 돈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서 시장을 다시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공공사의 지연 방지 신설하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셨는가 이런 거는 뭐 사회 직접 자본인데 사회 간접 자본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올해 사회 간접 자본 예산 26조 원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데 대표 사업으로는 평택 5성간 복선철도, 또 호남 고속철도, 도시철도 노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도 2026년 물량 일부를 올해 앞당겨서 집행합니다. 또 민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AI 인프라, 노시설 개량 등 사업 분야 민자 사업을 늘리고 회계 규정을 명확히 해서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얘기. 입지 조성이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신속히 진행하고 첨단 국가 산단 15곳을 조기에 착공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 산단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즉 정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사회 간접 자본과 민자 사업을 밀어붙이고 입지 규제까지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사비 부담 완화죠. 자재 안정화,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 핵심 자재를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 바다골재 채취지 신규 지정에서 산림, 토속 채취 규제도 완화하겠다. 사실 그렇죠. 해사가 사실 주로 많이 쓰이죠. 근데 강사는 사실 뭐 이렇게 큰 데에서 바다골재 채취지를 또 신규 지정해서 더 널리 하겠다 이런 얘기.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내국인이 기표하는 공종에는 수입용 외국인 E7-3 비자를 신설해서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해 청년 취업, 진입을 유도하고 AI 기반 경력 설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 AI 스마트 신설 건설이죠. 설계 시공 기준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AI 자동 설계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AI 안전 모니터링 CCTV, 도로에는 AI 교통신호 체계, 포트홀 탐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사회 간접 자본에서 탈현장 건설이죠. 그러니까 공법을 활성화해서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와 기간을 절감한다는 얘기죠. 옛날에 현대건설이 이 비자선에다가 끌고서 중동까지 나가서 했던 세계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와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본격 도입해서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잡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세제 특례를 확대시키고 LH에서 미분양을 매입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신속 집행하겠다. 철도라든가 도로 같은 곳을 미리미리 땡겨서 집행하겠다. 네, 자재는 뭐 AI 모니터링 착수, 뭐 사재기, 철근이라든가 뭐 이런 세멘트 같은 거를 사재기를 지금 착수해서 그런 걸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AI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철도, 도로망 중장기 계획을 발표가 되고요. 2027년도에는 기능인 조기 승급 제도를 지용해서 외국인도 우리가 숙련공으로 만들어서 우리 내국인이 기피하는 그러한 업종에 투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2030년까지 설계, 시공 기준의 전면 디지털을 전환을 완료하고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해소와 SOC 집행, 중장기적으로는 AI와 스마트 건설을 통한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로징이죠. 오늘 살펴본 지방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은 주택시장 회복이고 사회 간접 자본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AI의 스마트 건설 도입하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설 산업을 다시 움직이려는 정부의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지방 부동산 투자자, 건설업계 종사자, 그리고 실수요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의 세컨드홈을 해서 세제 지원을 내용을 하는데,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가지고 12억 원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1세대 1가구 2주택인데 지방에 세컨드홈을 마련하게 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도 해주면서 12억까지 공제해주고 장기 보유까지 80%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0억 해주고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 또 재산세 역시 기존 주택의 세율을 인하시켜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특례 적용시켜주고, 또 취득세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구입 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 이게 주요 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성부동산TV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